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현재는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아버지 쪽 친척분들하고는 멀리 떨어지며 살고 있어요. 시댁 쪽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로 웬만한 친척들하고는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남편하고 아이 2명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지금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과거의 저를 생각하면 정말이지 눈물이 많이 나네요.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없었어요. 정확히는 어머니는 저를 낳고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랑 단둘이서 살았는데 사는 게 지옥이었어요. 아버지는 원래 경찰 쪽에서 일했는데 자기 및 여자 경관을 성추행하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고 상관한테서는 이 일을 지적했는데 전해들은 바로는 바로 주먹이 날아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근무하다가 결국은 사직서를 내면서 사실상 쫓겨나고 그 뒤 공장에서 일하면서 삶을 유지했죠. 아무래도 사실상 쫓겨나고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니까 심술이 나섰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저한테 툭하면 주먹이 날라오고 그랬어요. 나중에 제가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저한테 다가와서 옷을 벗기려고 해서 여러 번 도망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머문 적이 많았어요. 친척 집에 머물다가는 바로 아버지한테 끌려가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도 이러니 친구는 물론 친구 부모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니는 참 불행하다.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냐? 늘 그렇게 의지해서 지금도 친구나 친구 부모님들한테는 늘 고맙다며 선물을 해주고 그러고 있어요. 어쨌든 아버지라는 사람은 정말이지 답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떨 때는 제가 학생 때 아침을 차리는데 늘 밥맛이 없다면 상을 뒤엎는 건 물론이고 싸대기와 주먹은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늘 손을 떨면서 요리를 하고 그랬어요. 집안일도 제대로 청소를 안 한다며 발차기를 마구 날리고 그랬어요. 참고로 아버지는 어디 무슨 무술관에서 운동을 배웠다고 하는데 막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그냥 허세라고 하더라고요. 하는 거 보면 무슨 팔만 휘두르고 엉거주춤으로 막 이상한 춤 같은 거 추는 거 보고 저게 되려나 싶네요. 그리고 제가 말하지 않은 비밀을 공개할까 하는데 사실 전 강간으로 태어난 자식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아버지가 처음 어머니를 만났던 날 강제로 힘으로 어머니를 덮쳤고 결국엔 어머니는 임신을 하셨죠. 지금은 바로 신고가 가는데 그때는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고 여자가 성폭행을 당하는 게 그야말로 가문의 망신이라서 결국은 아버지와 결혼하기로 양쪽 집안에서 강제로 추진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만행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어요. 임산부인 어머니를 수시로 발로 차고 때리고 바람피고 그리고 돈을 여기저기 빌려서 빚쟁이들한테 어머니를 던지고 도망치고 말이 아니었죠. 덕분에 저 임신된 상태로 자살을 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가 여러 번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도 자식을 낳으면 괜찮겠지 하며 그래도 절 낳아도 아버지는 변하는 게 없어서 결국은 저까지 버리며 도망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공부를 잘해서 대학교에도 들어갈 수 있었지만 돈이 없고 아버지가 제대로 받쳐주지 못해서 바로 공무원 준비를 해서 공무원이 되었죠. 아버지하고 헤어지고 싶기는 한데 친척들이 감당이 안 된다며 저한테 맡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다니는데 늘 돈만 달라며 도박장에 간다는 아버지를 견딘다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버지고 주변에서 뭐라 할 것 같아서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고 견디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사랑이 생겼죠. 지금의 남편인데 남편도 공무원이었고 저하고 같이 만나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냈죠. 자기, 우리 한번 장인어른 뵙는 게 어때? 그 말에 전 놀랐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생각이 없는 걸 본인도 들었을 텐데 그래도 되냐고 하니까 괜찮다며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인사드리러 갔는데 결과는 남편 얼굴에 날아온 술병이었죠. 전 그 모습에 화가 나서 어찌 이러냐며 남편을 병원으로 데려갔고 미안하다며 말을 하며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왜 그러냐고 하니까 돈을 안 주는데 무슨 좋은 남자야? 네. 남편이 인사드리자마자 아버지가 나온 말이 돈이 있냐며 빌려달라는 거였고 남편도 집안이 풍족한 게 아니라서 못 준다고 하니까 공무원인데 없는 게 말이 되냐며 옆에서 마시던 술병을 던진 거였죠. 심지어 상견례에도 고래고래 술에 취해서 난동 피워가지고 시댁 식구들도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주 대단한 집안인 것 같은데 일단 쓰레기 식당에서 상견례를 하는 건 거지 새끼나 다름없는 일이에요. 하며 접시를 던지고 하니 저는 그만하라며 아버지를 데리고 집에 데려가서 다시 왔었고 시댁 식구들은 단단히 화가 났었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요. 하마터면 파혼할 뻔했지만 저의 불쌍한 사연을 이해해 주셔서 결혼까지는 허락해 주셨죠. 그렇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누리고 아버지한테는 돈을 보내주고 따로 사는 식으로 했죠. 그러자 아버지는 돈이 부족하다며 집에 수시로 와서 난동 피우고 그랬어요. 그래도 돈은 조금 올려서 보내주고 그랬어요. 진짜 한 달 내내 먹고 놀아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문제는 그걸 아버지는 전부 도박으로 탕진하는 거였죠. 언제나 도박을 그만하시라고 말을 했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그만 못 둔다며 항의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도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저희한테 와서 갚아달라고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버님, 이제 그만해요. 이러다가 돈 때문에 죽겠어요.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듣지도 않았고 오히려 고모를 포함한 아버지 쪽 집안은 가족인데 대신 갚아달라고 말을 했죠.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시댁들도 돕고 살아야지 하며 돈을 보내주며 빚을 갚아주었지만 결과는 아버지의 빚만 늘어날 뿐이었고 결국은 포기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도 남편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아버지도 오신 거예요. 저는 왜 오셨나 했는데 다짜고짜 남편한테 다가서서는 어제 돈 달라고 했는데 지혜비 쓸 돈은 있고 나한텐 없냐? 하며 주먹을 날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저도 포함해서 다들 이러지 말라며 하니까 하는 말이 어차피 뒤졌는데 뭔 소용이야! 그러자 남편이 화가 나서 마구 주먹을 때렸고 우슬가였지만 하도 술에 찌들어서 약해진 아버지는 제대로 저항을 할 수가 없었죠. 아버지는 그런 남편을 두고 저한테 남편을 말려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오히려 전 아버지를 이끌고 밖으로 내팽겨쳤죠. 그동안 아버지한테 맞은 게 도움이 되었는지 이제는 힘이 생겨서 아버지한테도 지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게 쫓아내고 들어가 버렸고 그동안 보내왔던 돈들도 다 끊고 집도 이사했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쪽 가족들하고도 연락을 모두 끊었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애야, 고모다. 전 오랜만에 걸려온 고모라서 무슨 일인가 하며 말하는데 아버지가 치매에 중풍에 걸려서 양로원에 있는데 돈이 없어서 쫓겨날 지경이라며 도와달라는 거였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동안 잘못했다며 이젠 저를 보고 그립다면서 손주 구경들을 마음껏 하는 게 소원이라고 고모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다행이다라며 가족이 있으니 안심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생각을 했죠. 그동안 아버지는 과연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셨는지 말이에요. 고모, 저에게 아버지는 없어요. 그리고 다시는 찾지 마세요. 하며 전화를 끊었죠. 그 뒤로는 아버지는 양로원에서 쫓겨나고 집에서 홀로 쓸쓸히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찾아가지 않아서 시체가 되어 부패되었을 때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고모 같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아버지가 없던 말은 맞는 말이었죠. 그동안 아버지는 저한테 해준 건 없었어요. 설령 없어도 그래도 관심과 약간의 칭찬이라도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도 않았었고요. 그저 어머니한테 한 것처럼 때리고 구박만 할 뿐이었죠. 아무리 반성을 했다지만 그동안의 세월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시댁 쪽은 괜찮아서 교류를 하다가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하다가 그 집안에서 서로 돈 가지고 사기 같은 게 일어나서 거기하고도 인연을 끊고 있네요. 지금은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세상에는 가족이 가장 소중하지만 그걸 소중히 하는 법을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